현재 여러분은 UPD 행복 명리학인 제 채널에서 육신에 대해 아주 깊이, 때로는 얇게, 때로는 미친 듯이 배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전 세계 레이디 앤 젠틀맨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또한 무슨 소리고? 하시며 보고 계실 테니 간단하게 육신을 설명드리자면 인성은 인풋, 식상은 아웃풋, 재성은 마인, 관성은 쉴드, 비겁은 픽업, 에이컵? 아니 펄스, 쟁제는 It's mine, why 내꺼 쉐베가지? You crazy. 제살퇴가는 I want a paradise, 이건 너무 헬이다 헬, 난 릴렉스가 좋아, 난 not 릴렉스한 건 딱 질색이야. 탐죄게이는 이 조그만 것도 내꺼, 이치 내가 찜 건들면 kill you. 식신제살은 You 골리앗? Come on, kill you. 상관경관은 남편 come on, fuck you. 자, 바로 이해가 되신다면 당신은 진이었습니다. 만약 이해가 조금이라도 안 되신다면 제 영상을 천천히 하나씩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봐주신다면 언젠가는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정인격과 편인격, 월지가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 근이 있다면 어떠한 성정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란 인풋, 정인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나에게 넣다. 편인은 내 생각과 지식을 타인에게 넣다. 내 생각을 안 들어주거나 내가 베푸는 정을 안 받아준다면 삐지겠다, 토라지겠다, 식상이 강한 눈에는 욕을 하겠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지가 인성이면 어릴 때는 부모의 환경과 체계를 알게 모르게 그대로 나에게 주입시켰던 삶이었기에 부모의 삶과 닮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일하는 환경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멋진 배경을 만들기 위해 지식을 쌓게 되고 자격을 갖추고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배움의 장을 계속 만들어 가려는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무인성 식상다자의 입장에서 인성다자를 볼 땐 왜 저렇게 자격증만 주구장창 따는지, 왜 저렇게 공부만 냅다 하려고 하는지, 실생활에 쓰일 것도 아닌데 무조건 자격만 갖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인성이 많더라도 재성이 있다면 현실 가능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현실인 재성이 인성을 상극하니 현실을 대입해서 자신이 지식을 쌓는 데 스스로 긍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재성이 없다면 현실에서 써먹는 지식을 쌓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전문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성격은 말투에서 다른 육신과 차이를 보입니다. 직장에서 부장님, 퇴근이 6시인데 벌써 1시간이나 지났어요. 우리 퇴근 안 해요? 아니 갑사원, 입사한 지 얼마나 됐어? 아직 자넨 임시직인 거 몰라? 정직원이 되려면 아주 열정을 구워 삶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장난쳐? 여기서 인성이 많을수록 이렇게 항변합니다. 네, 부장님. 열정을 위해 청춘이라는 후라이팬에 구워 삶아볼게요. 반대로 식상이 많을수록 네, 근데 부장님, 저는 정간에 정화가 없는데요. 이 새우젓 같은 부장, 여기가 현대판을 레미제라 버리냐? 내가 노예로 보여? 이런 수박 씨발라 버릴까 보다. 이렇듯 팔자의 인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도록 웃음을 잃지 않으며 어떠한 욕짓거리에도 누가 싸움을 걸어도 낮은 톤으로 대항합니다. 아니 갑사원,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때리쳐. 아니 부장님, 제가 뭔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 아니 부장님,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장난쳐? 아니 부장님, 저는 진지해요.
반대로 식상이 많을수록 수박을 아주 씨발라 버립니다. 뭐가 좋은 성격이다 나쁜 성격이다 논하기 이전에 원래 타고났기에 육신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방어적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다자는 윗사람을 보필하는 능력을 배우고 식상다자는 아랫사람을 보살피는 능력을 배웁니다. 그리고 제다신약은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을 살피는 것이고 관다신약은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 여기서 정인격으로 타고났는데 일간에 근이 있을 경우 어떠한 삶의 태도가 나타날까요? 우선 월지가 정인이라는 것은 부모의 참다운 사랑으로 키워졌고 억압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받는 환경에서 자란 거죠. 타인이 볼 땐 가질 건 다 가진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월지 정인입니다. 항상 꼿꼿한 자세를 유지해 이목을 끌고 학창 시절엔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관성과 인성이 강할수록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학업에 열중하려고 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무단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천간의 정인이 투관될수록 어떤 공간에서든 자신의 위치와 권리와 사랑을 받기 위해 이 공간은 내 자리다. 여긴 나 아니면 안 된다. 부장님, 나 열심히 해요. 의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갑니다. 재성 없이 인성이 많을수록 똑같이 꼿꼿한 자세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인정 못 받는다며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왜? 재성이 있어야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자리와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 방향을 만들기 때문이죠. 재성이 없으면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우니 상사가 인정을 안 해준다고 억울해합니다. 이것을 두고 관성설기의 행동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상사의 말도 고분고분 잘 듣고 자신의 말투도 아주 예쁘게 상냥하게 잘하고 항상 웃었는데 직장 상사한테 또는 관성인 남편한테 따지는 거죠. 하지만 관성의 입장에서는 받기만 하면 안 된다. 세상은 전부 기브 앤 테이크라며 실토를 하겠지만 사실 정인 월령에 천간에 편인이 투관에 있다면 게다가 무재성이라면 관성설기가 되기 때문에 남편한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죠. 사실 정인 월령에 편인 투관되면 아주 멋들어진 남편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멋진 업종에서 멋진 남편으로 되어 있지만 사랑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항상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인성다자입니다. 왜냐하면 관성이 설기되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아도 끝이 없는 팔자가 인성다자의 관성이 하나 있을 때 특히 무재성이라면 더욱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가 재성이 운으로 올 때 잠시 알아차리지만 대운으로 오지 않는 이상 알아차리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인격에서 일간에 근이 있으면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항상 조직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전부 동원하게 됩니다. 회사와 조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단 자신의 권리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통 전문직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쉬우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문가적 요소를 만들어갑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선 좀 냉정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딱 자신의 테두리 내에서 도움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권리를 위해 나의 입지 선점을 위해 웃습니다. 반대인 경우 아주 냉소하게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신강한 것과 신왕한 것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인성이 일간에게 상생을 잘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해월의 가불목 일간처럼 수생목이 잘 되어 특히 화가 있을 경우 수생목의 목표까지 생기니 더욱 수생목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매우 신강하다고 표현하고 뭐든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 철저한 준비로 인해 자신감을 얻고 자신 있게 시작하게 되는 성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신강하다고 표현하고 신왕하다는 것은 일간에 근이 있어 힘든 일이든 누구나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든
일단 부닥쳐보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업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 또한 일간의 근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일간의 근이 있을 때 인성이 있으면 준비를 하게 되고, 인성이 없어도 일단 경험을 해보자는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일간의 근이 있는 신왕한 삶의 양식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편인격의 경우 일간의 근이 있으면 어떠한 삶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진 부모 환경이 편인이라는 것은 사랑을 갈구하는 애정결핍적 환경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즉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기보다는 환경에 의해 사랑을 갈구하는 형태로 살아갑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이 어쩌면 부모님의 별거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에게서 자랄 수도 있고, 부모에게서 방치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타고난 거죠. 편재가 있어서 이러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아파하는 사람들의 성모 마리아적 성향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일간의 근이 있으면 실제 이러한 성모 마리아를 자처하며 그 일선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춥니다. 근과 편재를 갖췄다면 이러한 분들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이죠. 반대로 팔자 자체가 무비겁인데 편인이 왕한 상태에서 식신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을 뒤에 업은 사업적 성향을 가집니다. 무재성이면 편인인 흉신을 날뛰게 그대로 놔두니 말 그대로 흉신의 역할을 하는 탈식이라고 하죠. 이 또한 타고난 습관이기에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대운에서 월주를 충하는 청극지충 대운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성적표가 나타나는 운기기에 인연을 잘 만나 바르게 잘 살아왔다면 별 탈 없이 지나가겠지만, 인연을 잘못 만나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며 살아왔다면 아주 큰 깨달음을 맞이하는 대운이 되겠네요. 탈식은 일간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이 있고 식신으로 이어지면 꼭 편재로 식신생재해야 탈식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삶이 됩니다. 어쨌든 편인은 근이 없으면 평소 생각이 많기에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관성이 강해서 관성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식상생재가 잘 되어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지금 이 시대가 바라는 트렌드로 잘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인격은 관살이 강해 귀를 추구하느냐, 식상이 강해 부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삶인 거죠. 편인격이 잔소리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편인 자체가 월지 하나만 있으면 반대로 잘 간섭하지 않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투간해야 편인이 왕해지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아파봐서 아는데 하며 타인의 삶을 살펴보는 거죠. 지인한테는 잔소리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실상은 자신이 더 불편한데도 타인의 삶을 살필 줄 아는 것이 편인 월령입니다. 진짜 베푼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편인에서 나옵니다. 식신으로 베푼다는 의미는 먹고 사는데 한정적이고, 상관으로 베푼다는 의미는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한정적이라면, 편인으로 베푼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사람에 의해 상처도 받고 사람에 의해 고통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이 편인입니다. 세상에는 정인이 있기에 이러한 학문이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편인이 있었기에 한창 전쟁으로 번지는 이러한 인간 세계에서 복수심의 카르마를 막으며 그래도 평화를 지켜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신이 공신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전쟁 발발 2순위인 대한민국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성을 또 이해하려면 타임머신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타임머신이란 있는가? 그 전에 타임머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면,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가든 시간을 통과하여 미래로 가든 하는 일련의 기계장치를 타임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법칙에 의해 기승전결이 바뀌어야 하고 사건과 결말이 서로 바뀌어야 하는데, 물리법칙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바뀌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힘을 가해야 그 힘을 받는 물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가 이미 있고 그 뒤에 힘을 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우리네 삶도 콩 심어야지 콩이 나지, 콩이 이미 자라 있는데 그제서야 콩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남편도 아무 이유 없이 미워지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죠. 결혼을 안 했으면 적은 확률로 애틋한 옛사랑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항상 타임머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타임머신. 좋은 기억을 가진 타임머신을 추억이라고 부르고 나쁜 기억을 가진 타임머신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이상하게 이거는 될 것 같은 확신이 든다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될 타임머신이라 부르고, 이상하게 이거는 근심과 걱정만 계속 든다면 이내 곧 지금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미래를 만드는 것 또한 타임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관측 가능한 물질의 세계에서 말도 안 되는 인간만이 가진 생각이라는 타임머신은 결국 듣고 계신 추억의 팝송처럼, 읽고 계신 과거의 책들처럼, 인성이라는 기존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발자취에 학습된 기억에 의해 수없이 저장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두고 사회적 습관이라고 하는 인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오늘 또 타임머신을 타고 트라우마는 블랙홀에나 던져버리시고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